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전 꽤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 저널에서 읽었을 때 되게 소름 끼쳤어요.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이제 제가 거의 구독자 10,000명이 거의 다 됐어요. 구독자 10,000명. 지금 이 순간에 9,992명이에요. 8명 남았어요. 제가 올해 초에 목표로 보이세요? 여기 10,000 YouTube subscribers 이거를 올해 초 목표로 한번 잡아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채널을 10,000명으로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원래 제 영어 채널 그거를 10,000명으로 키우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또 몰랐네요. 그거는 거의 1,000명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그때 달성할 수 있을 거라 크게 믿지 않았던 목표 그냥 적어놓은 건데 이게 진짜 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네요. 그래서 10,000명이 되면은 아마 그런 걸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라이브 Q&A 같은 걸 한번 10,000명 기념으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 구독자분들이랑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최선에 대한 얘기예요. 최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안 했을까?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이거 좀만 하면은 내가 이거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는데 이제 안 하는 경우,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 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거를 진짜 좀 빡세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또 글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특히 이제 또 심리학 저널 가서. 그래서 이걸 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봤는데 늘 비슷하더라고요. 그 게으름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항상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가 그거를 계산을 한대요. 이걸로서 내가 얻을 이득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나한테 부과되는 이런 고통 또는 뭐 비용 이런 거를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항상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얻을 게 더 많다고 판단이 되면은 또 무조건 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근데 일단은 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이득이 된다 싶으면은. 이게 이득이 되는 거를 이제 간단한 예로 보면은 우리 운동하는 게 있죠. 운동.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으면은 앞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 하죠. 그 이유는 이거에 수반되는 그 비용,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먹지 못하고 또 규칙적으로 내 의지와 내 육체적인 노동을 들여서 운동을 하는 것도 다 비용이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득, 그게 이제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알면서도 안 해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이거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내가 지금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이거는 회사에서 되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회사 업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내 뭐 윗사람이나 상사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인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가치가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하고 이게 정렬이 돼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늘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정렬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죠. 이렇게 연수도 보내고 회사의 그런 모토, 회사의 그런 가치관, 회사의 비전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회사의 가치관과 직원들의 가치관이 일치해 가도록 점점 이렇게 정렬하는 거죠. 회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마지막이자 이제 제가 보면서 제일 섬뜩했던 그리고 제일 소름 끼쳤던 이유인데 자신감의 부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신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도 내 생각에는 실패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시도를 하지 않은 거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전 꽤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 저널에서 읽었을 때 되게 소름 끼쳤어요. 저는. 그래서 시도해보고 실패하느니 그냥 시도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의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걸 봤을 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시도를 하지 않은 거였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도 왜 어릴 때 시험 같은 거 볼 때 시험 점수 못 나오면은 내가 진짜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도 성적이 못 나왔는데 친구한테 그 점수를 들켰다. 내가 밤새서 공부했다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나 공부 이번에 열심히 안 했어.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하지. 왜냐?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하고 실패하느니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너무나도 해가 되는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해놓고 그냥 실패할까봐 시도도 하지 않느니 그래도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실패는 시도해보고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시도조차 안 한 게 실패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자신감의 부족, 그리고 이 자신감의 부족으로 생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가짐. 아직도 소름 끼치네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시도를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최선을 다해야지. 시작부터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짧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10,000명이 되면은 오늘 밤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10,000명이. 그래서 10,000명이 되면은 제가 한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눌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 아웃.